마켓. 그렇게 쭉 해야 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아 그건 아닌데 저 타이틀 끌 아, 때까지 그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예. 프리고진 결국 푸틴이 암살? 물음표 아니고요. 저거 내가 볼 때 느낌표 같아요. 백악관 그쵸. 반응은 놀라지 않는다. 예. 자, 뭐 아침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제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 재난 당국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엠브라에르 레가시 제트기가 서부 트레비 지역의 쿠젠키노 마을 주변에 추락을 했는데 여기 초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승무원 3명을 포함해서 탑승객 10명 전원이 사망. 이런 뭐 경비행기라든지 소형 비행기가 뭐 고공 그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면 다 죽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추락 현장에서 시신 8구가 이미 발견이 됐는데 이 시신들 중에 몇 달 됐죠.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도 포함돼 있다라고 확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타스 통신에서 밝힌 거니까요. 승객 명단에 프리고진의 이름과 성이 포함돼 있다라고 러시아 항공사인 로사비아티아가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프리고진이 지난 6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여러분 다 기억하실 때 예. 벌써 이게 2달이 됐군요. 이틀 동안 러시아 최고군 간부들에게 대해서 불만을 보이면서 반란을 주도했죠. 뭐 크렘린을 돌격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벨라루스로 이제 가고 또 거기서 체류하면서도 또 자신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페테르스부르크에 있었던 뭐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나타나기도 그쵸. 하고 예. 아프리카에서 또 뭐 방탄복에다가 총 들고 있는 사진도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야 저것도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네, 반란군의 수계인데 그게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페테르부스크에서 아프리카 정상하고 한담하는 모습도 나오고 참 저게 무슨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그때도 저러다가 저거 오래 못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에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를 받지만 프리고진 사망 가능성은 푸틴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민간 군대로 이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논평 아닌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에 있어서의 푸틴의 정적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그냥 평상시에도 늘상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만요. 정적의 거물 13명이 돌연사 및 추락사를 했는데 이거 대부분 푸틴의 지시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 민스크라는 데 머물렀잖아요. 예, 예. 벨라루스에. 근데 이제 그 민스크에 머물던 그 호텔이 있을 텐데 호텔에 창문이 없더래요. 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적어도 떨어져서는 죽기 싫다. 그런 겁니까? 네. 총알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져서 죽고 싶지 않다. 예, 창문이 없는 창문을 폐쇄했든지 뭐 없는지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의 시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렇죠. 보여주는 예. 거라도 좀 피하고 싶은. 그렇죠.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정적들 제거가 몇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 추락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 아이덴티티인가요? 뭐 그런 이제 영화. 첩보 영화들 보면 예.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이 육중한 개한들이 와서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류의 이제 암살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푸틴이 주는 홍차를 가급적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홍차 먹고 얼굴이 그냥 그렇게 돼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이 정적의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푸틴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그 소련이라는 그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그 정적의 제거 패턴이거든요. 예. 스탈린 시대에 뭐라 그랬냐면 스탈린이 뭐라면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예.
그래서 굳이 이게 경제적인 뉴스도 아닌데 제가 이 프리고진의 암살 혹은 이 사망 사고를 미스터 마켓 시간에 전해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들을 한 지가 뭐 대충 한 10년에서 15년 예. 본격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해외 채권에 대한 투자를 시도한 것들이 이제 그런 정도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일천한 역사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는 직전 한 4, 5년 전서부터 예.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은 일반화됐습니다만은 대체로 해외 투자를 처음 실시할 때 우리 금융회사들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권했던 자산들이 대체로 신흥국 자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채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브라질 채권, 아, 예. 그죠? 그리고 주식형 진짜 펀드도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던. 그럼요. 주식형 채권이죠. 펀드도 미국 주식에 대한 펀드보다는 비교적 그 신흥국 베트남, 차이나. 그렇죠. 예. 차이나 펀드라든지 베트남 펀드라든지 뭐 지금은 퍼포먼스가 좋습니다만 인도 펀드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사실 베트남 펀드 같은 것들도요. 뭐 최근 들어서 뭐 이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계 투자의 권역을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디벨롭드 컨트리들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이 있죠. 예. 그죠? MSCI도 선진국 지수가 있대. 디벨로핑 컨트리가 있죠. 이건 신흥국인데 신흥국 중에서도 두 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이머징 컨트리라고 하죠. 이머징. 예, 예. 이머징. 우리나라도 이머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머징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아. 이거보다 더 그 개발도상국, 더 신흥국적인 거기에 이제 베트남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소개된 금융회사들의 신흥국 투자의 대상은 신흥국 혹은 신흥국 중에서도 훨씬 더 프론티어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채권 주식이 많은가 이렇게 보시면 그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그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보면 굉장히 크게 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차트를 장기 추세로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는 데서 속절없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훨씬 특이점을 갖는 건 변동성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함의하는 게 뭐냐면 신흥국에서는 예측 가능성에 굉장히 낮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푸틴이 프리고진을 암살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가 예측 가능성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 정상적인 경제 정책,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노력의 결과들이 정상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사실은 선진국 시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70년대, 60년대 우리도 정적 제거한다고 뭐 납치도 하고 막 그쵸. 또 어디서 예.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서방에서 볼 때, 선진국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신흥국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정상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혹은 그런 자본시장 주변의 여건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해외 투자의 첫 걸음을 딛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분들은 선진국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내리 속에는 베트남이나 뭐 인도라든지 혹은 더 우리보다 경제적인 조건들이 안 좋고 신흥국일수록 투자가 쉽다고 오해들 하세요. 반에서 이런 거죠. 내가 반에서 한 2, 3등 하고 예. 권프로는 예를 반에서 한 2, 30등 해요.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없는 정프로는 전교 1등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 만나는 게 편해요? 권프로 만나는 게 편하다고. 밑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는요. 우리보다 성적이 높고 우리보다 이 투자의 연조가 긴 우등생을 만나는 게 편한 길입니다. 왜? 예측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보다 한참 밑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이게 더 쉬워 보이지만 이게 훨씬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권하실 때는
가장 표준이 되는 미국 시장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주식도, 채권도, 펀드도, ETF도. 저는 그걸 꼭 권해드리고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투자의 실력이 점증하고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선진국 다른 지역, 그 다음에 신흥국, 그 다음에 프론티어 마켓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한다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도 거꾸로 소개들을 많이 합니다. 금융회사의 수익과도 관련이 뭐 있겠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이런 정말 불행한 뭐 제가 뭐 프리고진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측 가능한 암살이 횡행하는 이런 불확실한 나라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하시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시스템의 전제, 독재, 한 사람의 장기 집권 벌써 20몇 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나라일수록 불확실성은 크고 투자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적색수배령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게 내용이 이제 푸틴한테 덤비던 네. 사람 이제 죽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뭐 운동하고 뭐 그러는 얘기인데 사실 운동하는 얘기라기보다 거기가 전형적으로 이제 기업 거버넌스 관련한 얘기예요. 이렇게 러시아 주식이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보니까 그 푸틴 측근들이 돈을 너무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빼가는 거 빼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가 친구가 암살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싼 거였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죠. 그냥 아니,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경영자가 돈 다 빼먹는데 그거 빼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른바 이제 국가의 거버넌스 그리고 이제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뉴스 3과 미스터 마켓은 여기까지 하고 마켓 인사이드 박병창 이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